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품투자TV 명품남 버버리 전문가입니다. 7월 24일장 종목 리뷰 그리고 상승 하락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2%,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0%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인데 얼핏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나와서 오늘 좀 장이 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코스피 등락 상승이 119 종목, 하락이 700개. 거의 다 빠졌어요. 당연히 코스닥도 210 종목이 오르고 1300개. 그러니까 오늘 장은 이 지수 등락 자체가 그렇게 뭐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빠져서 뭐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오늘 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왜 지수가 상승이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들이 올라서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을 해준 거고, 반면에 중소형주나 중형주 이런 개별주들은 전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종목들의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겁니다. 수급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금액의 크기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종목들 어떤 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승 종목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에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것들 한번 짚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비스. 이 종목 뭐 이름만 들어도 어떤 종목인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뭐 흔히가 아니라 이제 대체적으로 유명한 그 이제 마블의 자비스가 있죠. 사실 그거랑 아무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올라서 타는 방법도 있겠지만 얘는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그렇고 최근 장 흐름이 2차 전지주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진짜. 그러니까 광기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을 만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더 보실 수가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많이 올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에 맞춰서 이제 부가적으로 오른 건데, 얘 보시면 특징주에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는데 보통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얘는 2차 전지주의 광기에 편승을 한 거예요. 이 종목도 보셔도는 되지만 매수하시지는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뷰티스킨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금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동사의 주가는 땡땡땡에서 해서 급등세를 했지만 어떻게 마감 뭐 이제 32,600에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역시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장품 전문 업체로 OEM, ODM 사업 및 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 화장품 업황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나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 영향도 커서요. 지금 화장품주를 투자할 때는 사실 아닙니다. 어쨌든 중국의 한한령이 좀 풀려야 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는 화장품주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요. 이 종목도 가볍게 알고 그냥 오늘 상장했다, 신규 상장했다만 알고 패스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스코 스틸리온.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이름을 달고 있으면 지금 너무 잘 가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 보세요. 이 고점 라인인 75,000원 라인을 한번 윗꼬리로 맞았지만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을 더 유지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얘 혼자 잘나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 즉 2차 전지의 광기에 편승을 해서 수급적으로 강하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개별주는 얘를 8만 원대 이 정도 오면 원래 매수를 해도 되는데 얘는 지금 너무 광기라서 신규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더라도 목표가는 5에서 10% 정도만 잡고 이제 타점으로 들어가는 게 낫고 이 종목이 만약에 7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 손절 잘 못하니까 이 종목도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DNT. 이 종목도 너무 오르죠? 얘도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나노 신소재. 이 종목도 2차 전지 소재 및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같이 잘 가니까 진짜 잘 갔잖아요, 얘. 그 코로나 때 저점이 7,000원이니까 몇 배야 이거? 25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이 종목 그렇다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그러니까 전일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니까 오늘로 봤을 때는 이제 1조 9천억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얘 매출액이 1,000억이 안 돼요. 당연히 영업이익도 100억 되고 혹은 이번 연도는 아마 떨어질 거기 때문에 100억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거품이라는 거죠. 이 종목도 패스할게요. 이 JLK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는 아니고 그 이제 의료기기, 인공지능 AI 쪽인데 보면 하나증권은 오늘이죠. 동사에 대해 국내 최초로 AI 기반 뇌졸중 진단 솔루션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이제 밝히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회사는 AI 기반 뇌졸중 솔루션 가파른 매출 성장 기대감에 오른 건 맞는데 단순 최근에 이제 AI 의료기기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승해서 잘 간 겁니다.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물론 들어갈 만하고 고점이 그 신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종목도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 안 하시길 추천드리고 혹시나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대략 4만 원 위에서는 그래도 익절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금양 배터리 아저씨의 종목이죠. 금양 이 5만 원대부터 해서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오르려고 하는데 3배 이상은 오르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원 이상으로 올랐을 때는 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99%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죠. 7월 25일은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래일에 뭐 갭으로 상승을 하든 아니면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얘도 패스할게요.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도 2차 전지 일단 패스하고요. 나빠서 패스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오늘 장에서는 패스를 한다는 겁니다. TCC 스틸 뭐죠? 얘도 2차 전지 소재 부품. 저는 웬만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돌려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테마인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봐도 좀 빠르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얘도 ETF 패스, 코드네이처, 얘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묶인 이제 현재로서는 약간 그 잡주 성격의 종목인데 얘는 매출액도 없고 영업이익도 항상 적자를 보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를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은데 보통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대략 고점 라인이 4,000원, 이 4,000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 위로 올라와서 4,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이 라인에서는 익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3,000원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본인의 투자금을 지키는 겁니다. 야, 이수페타시스 진짜 장난 아니죠. 저도 이 종목을 계속 보면서 끝이 없다는 걸 보고 있는데 이 FPCB, 그러니까 PCB 쪽, 그러니까 AI 쪽 관련해서는 FC-BGA
이쪽 관련주들이 너무 잘 가요. 얘도 거의 2차 전지 이상의 광기라서 당연히 신규 종목으로 추천도 안 드리고 이미 매수한 사람들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얘들 적절하게 지금 딱 고점 라인 갔거든요. 대략 4만 원 이상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쪽으로 현금화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만 원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좀 잡아서 5배에서 5만 원까지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럼 현재가 대비해서 한 17% 정도 수익이 더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꺼질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익절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패스하고요. EST. EST는 이제 OLED랑 그 반도체 장비 쪽인데 오늘은 생각보다 지켜볼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실적이 그렇다고 나오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현재 위치가 보시면 이 고점 라인인 17,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17,500원 라인을 올라오려고 하면 얘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17,500원 라인에 터치를 하면 빠질 확률이 높은데 현재가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인 종목을 잡아야 수익을 보시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볼 종목이 많이 없네요. 지금 상승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보였겠지만 오늘 시장은 그렇게 빠지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별로 없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한 특징들이 가던 놈들이 계속 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지금 17번까지 종목을 봤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오르고만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좋아요. LX 인터내셔널 패스, 얘도 패스. ETF는 그냥 빠르게 패스할게요. 본느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인데 오히려 이 본느 같은 종목은 한번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윗꼬리들을 달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는 한번 볼게요. 네, 이슈 자체가 나오진 않는데 주가적으로 어느 정도 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느 정도 차점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유형이에요. 자, 진바이오텍. 이 종목 그 이제 구충제 관련주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그러니까 백신 진단시약 방역 관련주인데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이슈도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차트를 길게 끌었을 때 위쪽 저항선에 이미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아래에서 다시 형성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4,000원 초반대에 떨어지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매수를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서브마린. 얘는 철도 관련주인데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고점 라인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이 고점 라인을 큰 양봉,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진 않지만 큰 양봉으로 8,500원을 뚫어줬죠.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볼만 합니다. 얘는 지켜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더 많이 볼 수는 있는데 딱 25개만 보고 하락 종목도 몇 개만 볼게요. 자, 다음 신테카 바이오.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보지는 마시라고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주황색 선 라인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주황색 선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는 14,000원 위에서는 매도를 그러니까 즉 익절을 해야 됩니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 수성 셀바시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인데 코로나19는 사실 무너졌지만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볼만 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안 좋은 게 얘가 이제 기계 장비 이제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없어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작전 유형으로 그 움직일 수가 있는데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대략 1,000원 아래에서 대응을 하면 조금의 수익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는
관심 종목에 넣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을 했을 때는 1250원 그리고 1400원 이쪽 라인에서는 매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락 종목 빠르게 볼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번 하락 종목을 아까 장중에도 봤는데 생각보다 볼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 떨어지는 종목을 잘 못 사긴 하는데 자기가 매수를 한 종목이 만약에 떨어지고 있을 때는 꼭 물타기를 또 잘하더라고요. 그쵸? 찔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오킨스 전자는 이상 현상으로 갑자기 주가가 하한가를 갖고 뭐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떴는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패스. SK증권 제 9호 스펙 같은데 얘도 패스. 이 동훈하나텍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큰 카톡방에서 추천주로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꽤 유명한 세 글자 그 이제 주식 쪽에서 꽤 유명한 이제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계속 밀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말 사이에 좀 흘러나왔고 어쨌든 월요일인 오늘 크게 하락을 했어요. 당연히 이런 종목은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GL팜텍. 제가 이 GL팜텍도 이 종목은 그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얘 건들지 말라 했거든요. 왜냐면 이 주황색 선에 터치를 했으니까 얘는 안 건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폭락이 나왔습니다. 패스. 자, 미래산업 빠르게 패스. 얘도 패스. BHI 얘도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은 그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다음날 반등을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BHI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얘도 관종으로 넣어놓을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 대략 오늘의 종가인 7,240원, 7,250원 라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래 꼬리로 7,000원을 한번 터치를 한 다음에 양봉이 나와서 대략 8,000원에서 8,500원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신규로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얘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을게요. 하락 종목은 딱 10개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 B2N. 이 종목도 안 건드는 게 좋긴 한데 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종목에 넣진 않아도 되는데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켜볼게요. 자, 라파스. 보시면 이 종목은 화장품이거든요. 화장품인데 아까 다른 화장품은 오르고 다른 이런 화장품은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마가 막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 거고 어쨌든 테마는 오늘 화장품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라파스 특별한 이유 없이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한 종목도 지켜볼 만은 해요. 대략 이때 말고 21,000원 정도 혹은 21,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얘는 이제 버려야 되지만 21,000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GW 바이텍. 이 종목 간단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아래 꼬리를 너무 길게 잡긴 했는데 얘는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일단 동전주이기도 하고 그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도 아닙니다. 당연히 시가총액이 작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종목을 다 언급해드리진 못했지만 어쨌든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 각자 이제 물려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긴 말 안 할게요. 저 하단이랑 상단에 있는 010-5650-2953 문자로 7번 답변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7번으로 주셔도 되고 도와주세요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상 명품 투자 TV의 버버리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